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삶에 웃음과 행복을 주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평생의 동반자,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앵무새입니다. 알록달록 무지갯빛의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수많은 새 중에서도 바로 저, 앵무새는 인기 만점이죠. 이런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동반자인데요.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첫눈에 제 사람이란 걸 알아봤죠. 새장 속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놀아주는 그 모습.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죠. 제가 그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은 것처럼 다른 앵무새들도 자신의 동반자와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의 꿈도 저와 같지 않을까요?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시작한 저의 동반자를 지금 소개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꿈을 향한 비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버드라이프 대표하고 주식회사 토탈펫 대표를 맡고 있는 서기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좀 희귀하게 가면은 뭐 미어캣이라든지 뭐 라쿤, 네, 뱀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동물들 중에서 저는 이제 앵무새라는 반려동물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반려동물 중에서 앵무새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보통 소형종 같은 경우에가 20년에서 30년,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한 50년, 대형종 같은 경우에는 50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분양을 받았을 때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그 긴 수명으로 이제 제가 또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관리비와 유지비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 그냥 너무 이뻐서 분양을 받아도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동물을 키울 여건이 안 되면 보통 유기묘나 유기견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유기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게 큰데요. 하지만 앵무새의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한 달 사료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지비 비용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지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교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내가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을 분양을 하지 않을 거예요. 품종마다 물론 지능이 조금씩 틀리지만 얘네들이 뭐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나이로 한 2세,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좀 대형종 같은 경우에는 6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분히 사람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나와 함께 뭐 내가 말을 했을 때 얘네들이 단순하게 말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이템을 선택할 때 앵무새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부터 이제 앵무새를 키웠던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열대어를 많이 키웠습니다. 제가 그 동네 수족관을 갔는데 제가 되게 단골이었거든요. 근데 수족관인데 앵무새가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매장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앵무새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 또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 앵무새 앞에 계속 갔는데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말도 하고 휘파람도 부르고 밖에서 꺼내는데 내가 새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새라는 건 밖에서 날아다니는 동물인데 내가 실제로 손에다 올려놓고 만지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 새를
분양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새가. 그래서 그때 아마 한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너 그러면은 너가 지금 반에서 거의 꼴찌니까 5등 안에 들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왔어요. 이제 얼마나 저는 이거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동물이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엄마 몰래 키위도 깎아서 주고 막 배도 깎아주고 사과도 깎아주고 하면서 거의 1년을 넘게 이제 키웠어요. 근데 1년이 되니까 이제 그때 제가 암컷하고 수컷을 2마리를 이제 키웠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알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낳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와 이거 막 알을 낳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알만 낳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품고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리요 80만 원짜리인데 막 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중학교 때 하나 분양했는데 막 40만 50만 원씩 막 들어와요 돈이. 그래서 아 이거다. 이제 하나 둘씩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동물이 집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집에서 이 새를 다 못 키우니 샵을 하나 차리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려서 어머니 상가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노하우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사업을 할 때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의 최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예를 들게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난 떡볶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근데 오픈을 해요. 본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내가 빵을 만들 줄 몰라요. 근데 빵집을 오픈합니다. 본사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프랜차이즈업에서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가맹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도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가 소프트웨어과예요. 바로 휴학을 합니다. 앵무새 샵에 가서 일을 해요. 돈을 안 받고 공짜로.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무보수로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나이가 제가 이제 올해 27살인데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21살 때부터 2년간 거의 그냥 밥만 주시고 제어만 주시면 무조건 가서 일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앵무새 샵에서 그 사장님이 키우시는 앵무새, 왜냐하면 새가 워낙 비싸고 품종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키우고 싶다 해서 다 키울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들을. 근데 저는 그 내가 키우고 싶은 샵이 그 동물이 거기 있어. 그럼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키우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그 사장님이 얘를 어떻게 키우고 얘한테 환경을 어떻게 맞춰주고 어떻게 해서 얘가 새끼를 날 수 있고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벨트를 하고 역발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벨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맸을 땐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보완이 되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 한 1,500밖에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5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하죠? 대출 받습니다.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심리적인 타격이 오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이번 달에 장사가 안 되면 이거 이자 어떻게 하지? 이자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면 돌려막기. 그렇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직장 생활 하십시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해도 1년 동안 나는 유지할 수 있어. 그래, 적게 받고 6개월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안 벌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무조건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사업은 망하기 쉬워요. 한 번의 실수로. 하지만 내가 이 업계에서 장기간 버티고 1년 이상 있다 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알아서 중국집만 하더라도 단골이 생깁니다. 내가 능력만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죠? 전문가가 되라고 했죠. 내가 전문가가 되면 두 번째는 버티기만 하면 자동으로 돼요. 내가 요리 이렇게 잘하는데 안 먹어? 당연히 먹죠. 그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1년 동안에 내 고객을 유치하고 내가 그 사업의 기반을 닦는 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두 번째가 이루어져야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마음이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 내가 마음으로 되게 편해. 근데 당연히 마음이 편하면 새로운 발상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죠.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안전하지가 못하고 마음이 급급하면 그런 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저는 그렇게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냐? 저는 앵무새 샵을 하면서 과외 선생님을 하고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낮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앵무새 샵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그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는 야간에 PC방 알바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유지해 나가다가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 가맹점 빵집을 하십니다. 근데 항상 고민을 하세요. 매출이 많이 나와도 마진율이 적어요. 가맹주가 가져가는 마진이. 왜냐면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물건을 납품받아서 팔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설날이라든지 빼빼로데이 뭐 이럴 때는 본사에서 물건을 막 넣어요. 필요가 없는데도 팔으라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걸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농장주들한테 사주자, 새를. 판매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팔면 되지. 그 사람들한테 사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시스템에 도입을 해봤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앵무새는 원래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2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한테 저 내일 이 새를 갖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새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습니다 하면 저희가 해외 발주를 두면 거기서 2주간 검역을 합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검역이 끝나서 한국으로 날아오는데 하루면 날아와요. 날아오는 거는. 날아와서 한국에서 또 2주간 검역을 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죽어가는 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10만 원짜리인데 우리나라로만 넘어오면 50만 원, 7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가가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그 리스크를 다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 새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항공료가 안 들어가죠. 검역비 안 들어가죠. 유류비 안 들어가죠. 왔다 갔다 하는 폐사하는 품종도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싸지죠. 근데 왜 앵무새가 그동안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많이 알려지지 못했냐면 금액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14년도에 이제 코니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 중에 이제 블루 파인애플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새가 원래 2014년도에 한 마리에 200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0만 원입니다. 내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200만 원이야. 어떻게 사요? 일반 직장인들이 절대 못 사죠. 근데 20만 원 정도면 내가 반려동물 키운다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그만큼 줄인 겁니다. 그런 수익 과정 속에서 부풀어 생기는 그런 거품들을 빼버리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도 수입할 때보다 더 싸잖아요. 수입할 때 막 70만 원이었는데 내가 우리 농장주한테 사면 13만 원밖에 안 해. 그럼 그걸 사가지고 저희는 2만 원, 3만 원 마진을 붙여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20개의 농장이 있고요. 그 농장주들하고 유대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게 된 거죠. 남들은 다 프랜차이즈 사업만 하려고 해요. 납품을 해서 지점을 넓혀서 그 지점들한테 내 물건을 팔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사주자, 내가 다 팔아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뭐 사업이 계속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일찍 겪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거의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앵무새를 수입을 하려고 이제 그 예약을 받고 투자를 한다 해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총 2억을 해외로 송금을 했는데 그 회사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중간에. 그러면 저는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빚이 2억이 생긴 겁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일단 뭐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제 개인회생을 할까 막 이러다가 파산 신청을 할까 아니면 진짜 죽어버릴까 막 이러다가 거의 한 달 내내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막 그랬어요. 일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좀 이제 도와달라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맨날 나한테 죽을 것 같다고 하지. 너가 그 죽을 각오로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정말 갑자기 머릿속을 팍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갖고 있던 앵무새가 그나마 있었는데 그 새들을 가지고 처음으로 농장주를 모집을 합니다. 그때 모집을 한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빚이 2억인 사람이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저한테 2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2억을 날렸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나겠죠. 막 찾아오고 막 어떡할 거냐 너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공증을 서줍니다. 1년 안에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 프랜차이즈를 해서 1년 안에 다 갚습니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사업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 나를 원수같이 너 빚 빨리 돈 갚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요. 나 너한테 투자할게. 너라면 믿을 수 있어. 제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내 적을 내 편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요. 저는 지금 투자를 안 받거든요. 옛날에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지금 저랑 아무것도 연관이 안 되는데도 사업적으로 뭔가 자문을 요청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다 도와줘요. 그때 내 돈 안 날리고 지켜줘서 고맙다고. 작은 약속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면 어느 순간 큰 약속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제 노하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할 때 내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나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납니다. 이걸 결정한 사람도 나예요. 근데 주변에서 야 저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좋은 아이템이야. 저거 뭐하러 하니? 이런 말 듣고 흔들릴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내가 자신 있어서 한 거면 그냥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내가 이 분야에서 나는 최고 전문가다. 난 이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위기 극복 능력 같은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훈 대표가 말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성공 창업 노하우. 도전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라. 실패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라. 기존의 시장에서 벗어난 역발상을 하라.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예, 다시 한번 나이 한번 여쭤볼게요. 27살입니다. 아이고야, 예, 27살이라고 들었는데 네. 다시 한번 물어본 이유는 네,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예, 아니 뭐 세월의 풍파를 다 맞아가지고 제가 얼굴. 예, 네. 흐르는 세월을 네. 맞았다고 보긴 뭐하고 네네. 정말 많이 네네. 사업적으로도 전문가가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네네,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진정한 청년 창업 런웨이구나. 네네. 예, 반려조의 어떤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지금 반려조 인구는 한 50만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로는 50만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틀리게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여러 마리를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한 10마리, 예. 뭐 5마리, 6마리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500원짜리 뒤집으시면 예. 새가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새를 많이 접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앵무새 시장이 그 뭐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거를 좀 많이 한다면 네. 앞으로 더 시장성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블루오션이잖아요. 예, 예, 계속 이제 왜 지금까지 시장에서 네네. 레드오션이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반려동물이라는 게 동물 사업이잖아요. 예, 동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 죽을 수도 있고요. 예. 애견 시장이나 애묘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젊은 층의 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0대에서 50대 사장님들이 많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시장을 뭔가 변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예.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발전은 안 되고 그거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협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앵무새는 그런 것도 있다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을 더 조사하면서 뭐 그런 협의도 하고 뭐 협회에도 가입을 하면서 만들면서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네네. 지금 27살 나이에 창업을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청년들이 네네.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젊은 청년에게 예. 꼭 해주고 싶은 말, 좋은 언변으로 한번 얘기를 좀. 무턱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보면은 저한테 이제
뭐 하고 싶다고 네. 많이들 오는데 뭐 쇼핑몰 창업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는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이걸 했을 때 금방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예. 그냥 장난식으로 내가 해보다 망하면 말지 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27살 나이지만 네네. 정말 14세부터 한기를 봤잖아요. 네네, 거의 그렇죠. 13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 맞습니다. 일을 좋아했던 건 네네네. 앞으로도 계속 영원할 거고 예. 포기할 생각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 예, 물건이 아니고 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르면서 조심할 점이 많은데 네네네. 그 많은 동물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생명을 다루는데 꼭 네.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도 제가 키울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면 분양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얘까지는 정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선까지만 키웁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장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농장을 하다 보면 아 정말 잘 된다 싶으면 확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확장을 안 해드려요. 지금 있는 것만 잘 키우라고. 음. 내가 한 명인데 내가 뭐 50쌍을 키울 수 있는데 100쌍을 넣어줬다? 그럼 그 50쌍은 안 좋은 거죠. 새들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정적으로만 오픈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네. 자, 공식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앵무새는 무엇일까요? 앵무새는 네. 저한테 이제 햇빛 같은 존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햇빛이요, 뭐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까? 아니요, 뭐 그런 뜻은 아닌데 네.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어떤 기준점이 되는 어떤 빗줄기 같은 빛 같은 그런 존재고요. 예. 집에 힘들고 지칠 때 들어갔을 때 저를 반겨주고 어. 예, 저한테 뭐 말도 걸어주고 네. 뭐 날라와서 애교도 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사람한테 느낄 수 없었던 약간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제 그런- 말과 같잖아요. 예,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고. 예, 맞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아, 좀 맞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듣는데. 아, 예, 예. 예. 어쨌든 나에게 그 우리 앵무새는 햇빛과도 네. 햇빛과도 같은 존재다.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네. 지금 27입니다. 네네네. 37세가 되고 네네, 그렇죠. 47세가 되고 앞으로 네. 계속 네.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식회사 토탈펫이라고 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뭐 앵무새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 시장도 같이 이제 상생을 해가지고 네. 좀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전문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국내를 또 뛰어넘어서 네. 세계를 향해 예. 새로운 어떤 반려동물 시장의 예, 예. 트렌드를 네. 또 만들어 나가시기를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단단한 껍질을 깨고 푸르른 블루오션의 세계 속으로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패기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정말 뭣도 모르고 무서울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정말 나이가 어리고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어릴 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꿈을 향해 날아갈 시간, 목표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응원합니다.